네, 한 주간의 연예가 소식을 정리하고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연예가 파일입니다. 백현주 대중문화 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지난 목요일에 있었던 청룡영화제 소식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청룡영화상이 63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올해가 36번째였죠. 네. 여러 가지 영화가 뭐 영화제를 한다 그러면은 항상 잡음은 있었습니다. 네. 잡음이 있어도 그 이야기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꾸준히 노력을 하면 대중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고 그 성과는 빛이 난다라는 걸 입증한 게 청룡영화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골고루 상을 타게 되면서 정말 영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이 좀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영화제가 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일단 암살 같은 경우에는 최우수 작품상을 탔고요. 예. 류승환 감독이 베테랑을 통해서 감독상을 받았고 예. 무엇보다 신인상 같은 경우에는 쟁쟁한 경쟁자들이 있었는데 네. 거인의 최우식이라는 배우가 부산영화제에서도 올해의 배우상을 타면서 눈길을 끌었었는데 예. 이번에 신인상을 받게 됐었거든요. 근데 사실 걸출한 신인들에게 용기를 주는 차원에서도 상을 주는 게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올해의 청룡상에서는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올해 인기상인가요? 인기스타상에서 보면은 예. 신인상에서도 신인상은 줄만한 배우인데 못 줘서 아까운 그런 신인들에게 격려 차원으로 뭐 이민호 씨라든지 박보영 씨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도 이렇게 상을 골고루 나눠주고 또 저희들한테는 개념 있는 배우라고 알려져 있는 박서준 씨도 예. 악의 연대기에서 굉장히 열연을 펼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인기스타상을 줌으로써 그 아쉬운 마음을 대신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선수들에게는 격려의 차원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럼요. 아니, 선수들이 아니라 이제 배우들에게도. 네네, 배우들도 선수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네, 열심히 뛰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는 여우주연상이 좀 눈길을 끌었는데 네. 이정현 씨가 받았어요. 독립영화에 출연을 했는데 네. 제목이 성실한 나라의 성실한 앨리스. 나라의 앨리스. 제작비가 2억 원 정도인데 처음에 그 감독이 투자를 받는데 굉장히 난항을 많이 겪었다고 전해져 있는 감독인데 예. 사실 영화계가요 이렇습니다. 투자를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큰 영화는 차라리 크게 하는 차원에서 투자가 좀 쉬운데 예. 소소하면서도 정말 내용이 알찬 영화들에 대해서는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지금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이정현 씨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출연료도 노게런티로 가면서 예. 사비를 털어서까지도 진행을 할 때 스태프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회식을 하기도 하고 예. 영화에 애정을 갖고 했다는 차원에서도 참 프로답다라는 얘기들이 뒤에서도 있었거든요. 예. 기름값도 안 받으셨다고. 기름값도 안 받았대요. 예. 근데 이정현 씨가 사실 꽃잎이라는 장선우 감독의 영화로 96년에 데뷔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류 스타로서 가수 활동을 하니까 가수 출신으로 아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예. 원래는 어린 나이지만 당돌한 연기력을 보여준 여배우로 처음에 신인으로 등장을 했었어요. 예. 이번에 여우주연상을 탈 때 뭐 김혜수 씨도 있었고 2013년이었나요? 그때 상을 탔던 한효주 씨도 있었고 예. 경쟁자들이 좀 쟁쟁했었는데 자신이 호명이 되니까 올라가서 눈물을 좀 흘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년 만에 청룡영화상에 꽃잎 이후로 와서 즐기려고 왔는데 상까지 주셔서 너무 고맙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한우물만 열심히 파면 이런 날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대목이었습니다. 네, 수상소감이 저는 특히 좀 눈에 띄었는데 네. 한국의 다양성 영화가 더 발전하길 바란다. 네. 굉장히 깊은 뜻을 좀 내비친 것 같아요. 네. 이 수상소감도 화제였고 네. 유아인 씨의 수상소감도 또 화제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올해야말로 유아인 씨의 해였죠. 예. 베테랑, 사도.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사도에서 연기가 더 돋보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여러 가지 성격의 변화를 다 보여줬어야 했기 때문에. 근데 유아인 씨가 이번에 했던 말이 자신은 상을 타고 나서 무대에 올라와서 한 말이 예. 무대하고 잘 안 어울리는 성격이어서 청심환을 먹고 올라왔다고. 저도 그거 듣고 좀 웃었습니다. 웃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뭐라 그랬냐면 항상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를 다그치면서 성장하는 배우로 거듭나겠다. 이런 다짐까지 해보였거든요. 이게 사도에서 유아인 씨 엄마로 나왔었던 전예진 씨가 예. 쟁쟁한 그 경쟁자들을 뚫고 여우조연상을 수상을 했는데 배우 이선균 씨의 부인이잖아요. 예. 오늘만큼은 내가 즐기겠다 얘기를 하면서 여보 오늘 나 늦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애교 넘치는 그런 수상소감이 아니었나 싶고요. 네. 사실 배우라는 타이틀에 대해서 항상 나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고민을 해왔었는데 예. 사도 이후에는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표현을 해서 이제야말로 진정한 배우로 거듭나는구나라고 많은 분들이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유아인 씨 수상소감 중에 네. 부끄럽다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네. 뭐 부끄럽다, 부끄러움이 날 다그치고 성장하게 한다. 네. 이런 수상소감을 좀 밝히기도 했는데 전문 기자가 보시기에 유아인 젊은 배우잖아요. 네. 젊은 배우의 이런 부끄럽다는 수상소감 어떻게 보십니까?
부끄럽다는 게 마음에서 비롯된 말일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분명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상을 받고 나고 여기저기서 환호가 오면은 초심을 잃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게 모든 게 법 같은 법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예.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끄럽다라는 겸허한 그 말, 그런 마음 자세가 앞으로도 분명히 성장하는데 자양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믿고 지켜보려고 합니다. 네, 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배우인 것 같고요. 앞서 기자님께서 영화제는 잡음이 참 많다 이런 네, 말씀도 항상 그래요. 해주셨는데 네. 대종상과 비교를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특히 올해는 좀 잡음이 많았었는데 좀 비교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청룡영화상 같은 경우에는 그 보수 언론의 대표로 떠올리는 그 언론의 계열사에서 주최를 하다 보니까 예. 일각에선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이 있었으나 그 색안경을 타고 넘어서 모든 걸 입증을 했잖아요. 예. 제대로 하면서. 대종상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원로 영화인들의 밥그릇 싸움이 문제다라는 지적이 늘 있어 왔고 예. 저도 수년간 대종상을 취재해 오면서 과연 올해는 바뀔 수 있을까 예. 항상 이렇게 기대 반 반신반의하면서 취재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특히 이제 올해의 문제점은 뭐였냐면 체계적이지 못했던 것과 소통의 부재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서로의 속내가 진실하다 하더라도 예. 소통이 없으면 그 상대가 진실한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면 나를 안 알아준다고 해서 상대를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소통이 네. 없으면은 국민들에게 공감을 살 수가 없죠. 올해부터 달라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들었었고 거기에 대해서 믿고 응원을 해왔었던 건 맞는데요. 달라지기 위한 노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소통이 안 됐습니다. 대중들하고 소통이 안 됐고 언론하고 소통이 안 됐죠. 특히나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대리수상 그 발언이 문제였는데 예. 충분히 논의가 되고 그것이 공식 입장이 돼서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대리수상 발언이 논란이 시작이 됐을 때 대중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언론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온도에 대해서 체감을 하지 못했거든요. 시대에 뒤떨어지는 네. 그런 판단이라는 말이 좀 많이 나와서 예를 들면은 권유하는 말투와 명령조의 말은 분명히 다릅니다. 본 뜻이 뭔가를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모두가 함께하는 영화제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가 본 뜻이었는데 대리수상 금지 원칙 이래버리니까 예. 마치 갑질을 하는 명령조로 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의아해할 때 곧바로 대응을 하고 기자들과 만나서도 무엇이 본질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명을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예. 이렇게 파행으로까지 빚어지지 않았을 텐데요.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영화는 배우들만의 잔치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모든 스텝이 함께 만들어야만 한 편의 영화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올해 대종상 정말 뼈아프게 깨닫고 1년을 열심히 준비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줘야만 앞으로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뭐 내년에는 달라지는 모습을 좀 기대해 보겠고요. 네. 저희 다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배우 신은경 씨가 네. 전 소속사와 소송에 조금 뭐 휘말렸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조금씩 엇갈리는 게 있던데요. 어떤 부분이 좀 엇갈리는 겁니까? 일단 전 소속사 측에서는 처음에는 2억 4천만 원의 정산을 해달라라는 예. 차원에서 소송을 한 걸로 전해졌는데 그 소속사 측, 전 소속사 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신은경 씨가 전 남편의 빚을 떠안고 아픈 아이를 키워가는 그런 엄마의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다른 이미지가 있다. 공익성 차원에서 우리는 뭐 정산의 문제를 떠나서 명예회복의 문제를 떠나서 예. 공익성 차원에서 우리는 소송을 걸었고 언론의 공적인 입장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국세가 한 7억 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고 건강보험료도 수천만 원의 체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통장과 카드로 신은경 씨가 호화스러운 생활을 해 나갔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자료를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해 나가고 있었는데요. 네. 신은경 씨 측에서는 이거 사실과 다르다. 나의 그 어떤 채무에 대해서 갚아준다는 조건으로 최저 생계비만을 주면서 나는 그 생활비를 타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었지. 예. 오히려 내가 돈을 안 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말이 안 된다. 자료가 다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맞대응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중요한 건 신은경 씨가 과연 얼마 그 계약 기간 동안 얼마의 돈을 벌었는지 그리고 소속사에서는 얼마의 채무를 갚아왔고 정산은 예. 어떻게 되었는지 법정에서 명확하게 자료는 양쪽에서 다 있다고 하니까 예. 가려져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계속 언론을 통해서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항상 저희가 쭉 지켜본 바로는 언론을 통한 진흙탕 싸움은 두 사람 다 양측이 다 좋지가 않아요. 항상 맞습니다. 결과가 예. 그러니까 억울한 마음에 성토하고 싶어서 언론을 두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법으로 승리를 하시는 것이 앞으로 억울한 부분이 있는 분들에게는 정확하게 억울함이 밝혀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혹시 내부자들 보셨어요, 영화? 저는 좀 아직까지는 못 아직? 봤는데요. 네. 이게 지금 19금 영화잖아요. 예. 내부자들 같은 경우 미생 이기의 원작자인 윤태호 씨가 그 썼던 동명의 웹툰을 이제 했는데 네.
이병헌 씨가 주인공이잖아요. 네, 이병헌 씨랑 조승우 씨가 네. 멋진 연기 대결을 펼쳤는데 네. 특히 이병헌 씨가 사실 대중의 따가운 비판을 받지 않았었습니까? 그동안 네. 사생활 문제도 있었고 네. 근데 이번에 좀 흥행 돌풍이 있어서 네. 재기에 성공했다 뭐 이런 평이 나오기도 한다던데요. 지금 이제 재기 성공 가도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냐. 지금 예. 그 기점의 기로에 서 있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18세 이상 관람가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예. 흥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그 소재 자체가 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특히 베테랑하고 같이 이게 비교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영화를 보신 분들 제가 쭉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도 이제 이번 주말에 영화를 볼 예정인데 예.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헌 씨의 사생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그것이고 연기만큼은 너무 잘하더라. 이병헌은 원래 연기를 잘했었는데 협녀 때까지만 해도 그 마음에 대중들이 돌아선 마음을 돌리기에는 연기가 설득력이 부족했으나 이번에 내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승우 씨하고 연기 합이 너무 잘 맞다 보니까 예. 이병헌 씨가 배우로서는 우리가 이제 용서를 해줘도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마음이 돌아서고 있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병헌 씨 때문에 안 본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숙제가 남은 게 뭐냐면 예. 연기자를 연기로만 봐야 될 것인지 사생활까지 접목시켜서 봐야 될 것인지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좀 그 과제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판단을 좀 해봐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자, 이번에 뭐 연예계 반가운 소식도 있는데 한가인 연정훈 부부가 네. 10년 만에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정말 10년 만에 이분들 10년 동안 살아오면서요. 결별설, 뭐 지금 뭐 별거설 정말 많은 설들이 있었는데 네. 소문은 소문일 뿐이라는 것을 삶으로 입증을 한 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예. 연정훈 한가인 부부가 지난해 자연유산의 아픔을 한번 겪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임신 소식을 알리는 것도 또 조심했다고 그러거든요. 예. 지금 6개월로 접어들고 있다고 하니까 예. 이색 얼마나 이쁘겠어요. 지금 두 분의 외모 장점만 닮아 나와도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모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둘 중에 한 분만 닮아도 대단할 텐데. 연정훈 씨도 또 연규진 씨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 2세 배우인데 3세로서 또 어떤 외모의 건강한 아이가 나올지 많은 분들이 격려도 하고 예. 응원도 하고 이러는 분위기입니다. 아무쪼록 좀 건강하게 네. 산모와 아이 모두 좀 출산을 잘했으면 좋겠고요. 네. 자, 이번에는 응답하라 1998 드라마 얘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네. 인기가 대단한데 네. 특히 이 배경음악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죠. 저는 뭐 영화나 드라마를 보더라도 항상 객관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 가슴이 울컥한다거나 눈물 흘리는 적이 없는데요. 응답하라 1998 보면서 갑자기 1988을 보면서 네. 갑자기 눈물이 쭈르륵 흐르는 거예요. 저도 울었습니다. 제가 눈물이 청소년 나더라고요. 시절이었을 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중학교 때인데 그때 들었던 노래들 뭐 첫눈이 온다고요. 그 대학가요제에서 은상을 받았던 거잖아요. 이정석 씨가 배경음악으로 깔리고 저희들에겐 가수보다도 영원한 별밤지기를 통하는 이문세 씨의 라디오 DJ 목소리도 나왔었고 예. 저희가 항상 그리워하는 신해철 씨 무한궤도로 데뷔했을 때 대학가요제 대상이었죠. 그대에게도 노래가 나왔었고 뿐만 아니라 음원 차트에서도 지금 올킬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요. 네. 지금 후배들이 뭐 박보람 씨도 그렇고 해화동이라는 노래 리메이크를 했잖아요. 예. 소녀 이문세 씨 소녀라든지 지금 10위권 안에서 차트 올킬 분위기를 지금 형성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아직까지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하니까 과거를 그리면서 좀 희망을 다잡으려고 하니까 응답하라 시리즈가 계속해서 인기 가도를 달리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역사는 미래와 현재의 대화라는 말도 네,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네. 낯선 음악이긴 한데 네. 좋더라.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하거든요. 그 낯설다는 표현도 좀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저희한테 너무 익숙한데. 네, 저도 조금 익숙했습니다. 네. 자, 저희 마지막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방송인 에이미 씨가 이딴 마약 파문으로 네. 조금 구토를 겪었는데 결국에는 출국 명령이 내려졌고 네. 에이미 씨도 한국을 떠나겠다 이렇게 네. 밝혔죠. 그래서 억울하다. 나는 이게 졸피뎀이라는 약에 대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처방을 받아서 약국을 내가 직접 안 갔고 배달을 통해서 받았을 뿐인데 네. 마치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내가 마약을 하기 위해서 졸피뎀을 입수한 것처럼 알려져서 억울하다는 게 에이미 씨의 시종일관의 입장이었는데요. 예. 그렇다고 법원이 모든 증거를 뭐 검토하지 않은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법원에서는 결과적으로 이제 한국을 떠나는 게 맞다라고 지금 판결이 나온 거잖아요. 예. 에이미 씨가 계속 뭐 항소하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 받아들이겠다, 미국으로 떠나겠다는 입장으로 지금 종결이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백현주 대중문화 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